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까지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매가가 11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매매 거래도 급감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와 더불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택시장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을까요? 이 봄 이사철 앞두고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각 통해서 그 힌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겠죠. 실시간인 소통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길 부탁드릴 거고요. 자, 문자로 고민 상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번호도 열어뒀습니다. 02797-0300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주실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자리하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월요일 대표님이 계셔서 저희가 시장 대응하는데 좀 든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은 조금 특별하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 있는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전략, 방향 설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부동산 시장 어떤 게 자리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3위 키워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니 가장 비싼 땅과 싼 땅의 차이가 무려 52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 10곳이 한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잠시 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지가를 토대로 국내 땅값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000년 이후 3대 정부를 대상으로 집권 3년차 주택가격을 살펴봤더니 매우 달랐던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이 주택시장 역시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연 주택시장이 정부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대통령 집권 3년간의 상승률 차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인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두 가지 일단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3위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비싼 땅 그리고 싼 땅의 지가 차이가 52만 배. 엄청나네요. 과연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비싼 땅이 누가 사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일단 그 2016년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는 4.47%가 이제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지역적으로 좀 많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주도 서귀포 지역. 네. 아무래도 맞아요. 여러 가지 요인, 뭐 중국 관광객들의 그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신고한 건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고요. 그야말로 가장 비싼 땅 어디냐라고 한다면 네. 서울 중구 명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로 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가게 가장 비싼 땅이 대로변이 아니고 그 명동역을 나와서 그 안쪽 이면 골목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 사거리 코너 이제 화장품 가게로 하고 있는 곳이 가장 비싼 땅이고요. 또 이런 비싼 땅 1위에서 10군데가 다 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공시가당은 이제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당으로 따진다면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가장 싼 땅은 어디냐?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천시 쪽에 제곱미터당 160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한 520원 꼴. 52만 배를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네. 이 요인이 뭐냐 이거죠. 이 요인은 이렇게 좀 가장 싼 땅이라고 한다면요. 그야말로 그 험한 산지대 산꼭대기, 즉 사람이 이렇게 다니기 어려운 곳 같은 경우고요. 반대로 이렇게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가장 비싼 땅이에요. 이걸 유추해 본다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가 상승에 힘입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를 할 때는 언제든 인구 유입 효과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좀 가격은 어쨌든 간 많이 차이 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가격 편차는 더더욱 벌어질 것이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최저 공시지가가 나온 곳의 상승률 또 이렇게 최고 공시지가 나온 상승률만 해도 훨씬 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부동산 또 내가 지켜야 될 부동산 또 매도를 해야 될 부동산은 이런 미래 가치를 두고 한번 평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3.3 제곱미터당 한쪽은 2억 7천, 그리고 한쪽은 3.3 제곱미터가 한 520원 정도. 가격 차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서 오는 입지적인 차이 분명히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신다고요? 지난번에 아마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삼성동 있죠. 네. 강남구 삼성동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24,0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쵸. 그 매입가가 이제 10조 5,500억이에요. 10조 5천. 예, 그거를 이제 평당 금액으로 나눈다면은 4억 4천만 원 꼴로 산 건데 네. 서울의 기부 체납이라는 비율만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무려 평당 7억 5천만 원 꼴로 구입을 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지만 먼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 삼성동 한전 부지는 그야말로 아주 노른자위에 더욱더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노른자위로 거듭나지 않을까. 거기도 마찬가지 시세적인 관점은 지금은 비싸다고 평가되지만 나중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 가치를 산정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자, 2위 키워드 이야기 다뤄볼게요. 대통령 집권 3년간의 주택시장 상승률 차이였어요. 과연 어떤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을지 궁금해지네요. 또 그 정부 당시에 무슨 정책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모든 네. 대통령이 이제 5년 단임제로 가는데 지금 이제 2월 25일 같으면 이제 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2월 25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3년 되는 과정 중에서 자, 집값이 얼만큼 올랐느냐? 네. 그리고 역대 이전의 대통령 시대에서는 또 어떻게 가격이 올랐느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요. 일단 집권 3년간 주택 총액에 대한 그 매매가 상승률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요번에 3년 동안은 8.24%고요. 그 전전인 그 노무현 대통령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에 대한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15.2%입니다. 거의 2배에 달해요. 굉장히 집값이 많이 이렇게 네. 올랐죠. 지금에 비해서는. 오히려 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오히려 하락된 분위기가 많았었던 거거든요. 또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상승률도 더욱더 편차가 심하죠.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5.5%에 그친 반면에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21.7%나 평균 한 해에 뭐 7%씩 고공행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해더라도 훨씬 더 저조한 이런 부분이 됐고요. 지금은 바야흐로 전세금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네. 집값이 이제 주춤해지는 상황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이 얼마냐면 18.16%예요. 네, 6%가 넘는. 그래서 평균. 전세난 전세난입니다. 했어요, 저희가. 반대로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66%가 상승했다니까 거의 뭐 전세금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집값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올랐다. 이 부분이 시대적 흐름상은 뭐를 선택을 했냐면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때는 이제 소유에 대한 원칙이 강했던 때예요. 노무현 정부 10년 전 같은 경우는 네. 그만큼 그 당시에 공급량 대비해서 수요층들이 내 집을 이참에 사야 되겠다고 계속 몰렸고요. 그때 아까 얘기한 대책이라고 한다면요.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 내내는요. 부동산을 억제하는 대책을 세웠어요. 엄청나게 가장 많은 대책을 세웠는데 반대로 가장 많은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게요. 예, 지금은 오히려 주택을 좀 매수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은 그대로고. 자, 이건 항상 그 주택을 거주하려는 어떤 수요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즉 지난 10년 전에 소유라는 주거 형태에서 지금은 소비 형태로 갔다.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집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조금 새 아파트고 좀 위치 좋고 교육 좋은 이런 곳에 머무르려는 부분 때문에 전세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매매 금액도 연동되는. 그래서 지금의 집값은 그야말로 전세 비율을 지금 전국 전세 비율인 74%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집값을 앞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값이 얼마인데 지금 예를 들어 74%가 안 된다. 한 네. 65%다. 즉 집값은 1억인데 전세 금액이 6,5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세금만 7,400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또 집값은 1억인데 전세 금액이 뭐 한 8,500 정도로 85%를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비유가 되겠죠. 이 집을 전세금 조금만 보태도 사도 되는데 왜 안 살까라는 부분들은 대기 수요자들, 즉 다른 주택을 좀 넘어가려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안 사려는 경향이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는 집을 살 수밖에 없겠다 해서 매매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어떤 그 위치, 지역 이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부동산 시장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양극화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매매시장, 전세시장 분위기도 확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시장이 주고 있는 시그널이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네요. 자,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1위 키워드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각종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난해 가까스로 되살아났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며 1월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일시적 숨고르기 중이라는 의견과 침체기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팽배한 가운데 3, 4월 이사철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해 대비 생각한다면 올해 1월, 2월 부동산 시장 참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저희 봄 이사철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간략히 전해주시죠. 자, 일단 올해는 작년에서 세 가지 악재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우리 금리도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어떤 공급 확대량 이런 부분의 세 가지가 사실 연초에 이렇게 계속 부동산 시장을 침체하게 만들었는데, 네. 자, 이제 그 봄 이사철을 두고 이제 3, 4월 같은 경우에 과연 지금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서 어떤 판단을 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냐, 다수가 집을 사는 쪽으로 아니면은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침체기냐 아니면 이제 숨고르기 하고서 조금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는 사실은 금리에 대한 변화 요인을 키워드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네. 금리가 앞으로 내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금리가 좀 하락을 할 경우에 조금 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집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혜택이 좀 있다.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렇게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의 상태가 조금 일찍 찾아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늦춰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고 또 세미나에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얻어가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굳이 엄청 힘든 노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그리고 소액 투자처에 대한 힌트를 전해주신다고 하죠. 2월 26일 금요일 그리고 29일 월요일 두 번 진행이 됩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나 내용에 대한 문의는 02797-0300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무료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이야기 다루는 사이에 전화 연결 주신 분들 빠르게 받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분이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무슨 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신흥주공, 여기 은행, 성남. 네, 성남. 신흥주공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분석 좀 부탁드리려고요. 신흥주공 아파트요? 네네. 네, 뭐 신흥주공 좀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거기가 재건축 아파트예요. 네네. 그래서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주가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지금 매입하는 게 좋은지 매입 시기도 알고 싶고, 네네. 네, 그쪽에가 앞으로 어떤지 좀 전망도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성남 네네. 신흥주공 아파트 재건축지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한번 네. 자세하게 답변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이야기 네. 나누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성남 그 신흥동 네. 그 신흥주공 아파트를 언제쯤 구입할까? 네. 구입에 대한 생각은 일단 굳히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그러면 구입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셨냐 아니면 못 하셨냐 생각한다면 일단은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아, 네. 항상 재건축이 새로운 아파트로 탄생됐을 때 네. 주변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시세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위치한 이 신흥주공 아파트는 그 성남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주변 여건 자체가 위례 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위례 신도시가 지금 한창 뭐 열기가 뜨거운 상태에서 지금 막 이제 입주를 올해 많이 하게 되고 올해 내년 계속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 아파트의 군락이 46,000세대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그 산성역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이 신흥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이후의 모습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일단 자체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 이제 단지도 크거든요. 2,200세대에서 지금 이제 4,000세대 정도로까지 가니까 거기다가 네. 일반 분양 물건만 1,700세대 정도가 되니까 그야말로 실거주 수요자들 그리고 또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층의 몰림 현상까지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네. 시기도 있고 평형대를 몇 평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지금 일단 옆에 있는 위례 신도시는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 거래가 되고 있을 뿐더러 투자자들까지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된 상태인데 네. 현재라고 따진다면 이 근처 그 분위기는 약간 지금 프리미엄이 하락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 왜 그런 거 하니? 자, 작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만 해도 어떤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모호했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 논리로 따진다면은 공급 대비한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뭐 1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이제 전세를 구하려다 보니까 우선 전세금이 한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중반 생각했다가 지금은 한 4억 중반까지 내려와야 되는 전세금이 일단 낮춰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매매 금액도 프리미엄도 지금 한 1억 5천에서 1억이나 1억 2천 정도로 약간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분위기로 따진다면은 지금 당장 급하게 신흥주공을 매입을 할 필요는 없다예요. 아, 그리고 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약간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탄력을 받는다는 건 경제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딜레이하려는 쪽으로 가는 거고 하고요. 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입을 하려면 이제 어떤 부분이 생겨야 되냐면, 자, 여기 이제 조합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일반 분양 물건이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고 또 조합 물건은 현재 몇 평짜리를 사야 얼마 이득이 될는지에 대해서는 이 각 뭐 20평대가 있고 30평대가 있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지권이 있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가 지금 예상되는 어떤 무상 지분율로 계산을 한다면 대략 한 140%에서 145%를 곱하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 대지권 비율이 20%다라고 한다면 한 150%라고 산정을 한다면은 30평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예.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시세를 평가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신흥주공이 위례 신도시보다는 약간 지금 좀 빠지는 금액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물론 이 그 성남
있는 시가지에 있는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강하겠지만, 그래서 인근 시세라고 따진다면 뭐 프로지 아파트라든지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평당 금액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로 내가 20평대를 할지 30평대를 할지 계산하에 내 여력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요. 또 이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주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이주비를 감안했을 때 전체 매가의 반 정도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필요에 따른 사실은 조금 더 큰 거로 하는 게 유리해요. 재건축 단지들은.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30평, 20평대보다는 30평을 매입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조금 더 계산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 네. 부분은 머리로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좀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일단 네. 잘 고르시긴 고르셨는데요. 이 면적도 네. 조금 큰 거를 권해주셨고요. 다만 네. 지금이 아니라 시간을 좀 더 두자라는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실 때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분도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아, 제가 아파트를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 네네. 네, 목동의 5단지 아파트하고, 네네. 염창동의 그 등촌역 근처에 네. 롯데캐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두 개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 건지, 혹은 매도할 때 뭐 어느 정도 시기를 좀 봐야 되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두 개 다 혹시 면적이 좀 큰 편인가요? 아니면 작은 편인가요? 다 큰 평수예요. 아, 그러십니까? 네네. 네, 비슷한 인근에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둘 다 대형 면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느 네. 쪽이 좀 더 매도하는 게 더 나을 것인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 5단지 아파트 대형 평형. 네. 거기가 이제 제일 큰 평이 55평이죠. 네, 55평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염창동이죠. 강서 네. 염창동 등촌역 바로 옆에 있는 그 롯데캐슬 아파트. 이게 한 10년 차 된 아파트죠. 네. 요것도 대형이라고 하셨어요. 네, 한 45평. 예, 예.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미래 가치가 좋냐라는 부분인데 네. 일단은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현재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에 의한 투자가 될 것이고 네. 목 5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실거주 겸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실거주 또 플러스 투자자들까지 가미된다면 사실은 목 5단지를 놔두는 게 유리해요. 아, 더군다나 목동 단지들 중에서 5단지가 그 당시 그 건축했을 때 용적률이 가장 낮거든요. 117%로.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특히 이제 이런 큰 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소형평이나 소형, 중형, 평형을 이제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형 평형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목동 아파트를 두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뭐 염창동에 있는 롯데캐슬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중요한 건 역도 가깝고 여러 가지 실수요자가 풍부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이쪽 지역이 그렇게 40평대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 근처라고 하더라도 뭐 30평대나 20평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훨씬 실수요자가 접근 방식, 즉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기는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기를 너무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10년 차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매도하고 차라리 조금 더 작은 평형으로 구입해 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같은 단지 내로. 같은 단지, 꼭 이 단지, 내가 다시 아파트를 매입을 할 거라면은 여기가 아닌 또 다른 곳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선택을 하셔야겠죠. 네. 네, 시청자님 목소리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좀 막막하셨나 본데요. 일단은 네. 목동 5단지를 남겨두고 염창 네. 롯데캐슬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매도하시고 다른 작은 거 또 새로운 거 발견하시면 미리 매수 전에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또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거 분명 계셨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 연락은 02797-0300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시장 전략과 또 부동산 상담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가 도움 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가는 매물 정보를 발견하기에 정말 적합한 시간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오늘 이 시각 함께 하시다가 이 매물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전화 기다립니다. 022077-6391번으로 문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GN하우징 배은영 소장 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활기차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어디 지역에 있는 매물로 넘어갈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배은용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 정보입니까? 네, 오늘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기 위해서 방송을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남 핵심 지역 중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도곡동이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초역세권이면서 업무 밀집 지역 그리고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도곡동으로 잠시 후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일권 대표께서 또 두 가지 매물 정보 준비하셨는데요. 어느 지역입니까? 네, 오늘은 강남북을 가보겠습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논현동으로 가볼 텐데요. 9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9호선 연장선의 후광가를 바로 직접적으로 꾸준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입지 대비 가격대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먼저 가보겠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마포권역의 망원 역세권으로 가보겠는데요. 본 지역 정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고 투자 금액수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하시면서 개발 가치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입니다. 도곡동, 논현동, 망원동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이 보따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일권 대표의 첫 번째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16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대 가운데 3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언주역에서 5분 정도 거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논현동, 특히 언주 역세권 하면 강남권에서 개발 계획들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호선을 타고 이동하시면 세정거장이면 바로
최근에 이제 또 확정 발표가 됐죠.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고요. 한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신논현 역세권. 최근에 이제 신분 당선 착공이 올 하반기에 계획돼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가시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시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남권의 개발 호재에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개발 호재 그런 호재를 바로 얻을 수 있으면서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본 매물은 9호선 라인 신축 투룸 주택이고요. 이 주변에 워낙 많은 상업 업무시설들, 강남을 대표하는 테란로까지도 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건물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 따라서 임대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예상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예상 전세가 3천만 원대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세 수익률로 봤을 때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의 중심축 9호선 라인에 위치하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투자금 회수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가격 메리트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셨는데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는 입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어떤 점 입지적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9호선 라인 원주역 차병원 사거리에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주변에 9호선과 위쪽으로는 7호선, 아래쪽으로는 역삼역을 대표하는 지하철 2호선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통팔달 교통망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 주변에 인프라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젊은 직장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거기 입지뿐만 아니고 또 건물의 퀄리티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가 상승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투자 가능한 그런 강남권을 대표하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옆에 대형 병원이 있다라는 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또 강점으로 여겨지네요. 자, 그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볼게요. 앞으로 어떤 개발 소식들이 전해질까요? 네, 미래 가치 하면 집값, 임대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규모 개발 호재와 아니면 유입 인구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투자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시면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한정거장 걸어서 10분 정도면 신논현 역세권인데요. 신논현 역세권은 신분 당선 연장선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되고 향후 용산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정도 후면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 그리고 또 강남 역세권의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 개발이나 최근에 얼마 전에도 발표가 됐죠.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유휴 부지에 따른 공원화와 상업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추진하고 있다. 근데 워낙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남권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호재의 그런 수혜를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9호선 연장선 앞으로 올 하반기 내년 초에는 3단계, 4단계 구간도 이제 차례차례 개통이 되기 때문에 9호선 연장의 수혜를 바로 얻으시면서 또한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 자체적인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지가 상승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개발 호재들 점검해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 집이 안 예쁘면 사실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관심도가 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집 자체도 괜찮은 거죠? 네,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입지도 보시고 매매 가격 특히 또 빼놓지 않을 사항이 건물의 퀄리티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강남권에서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 시공을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본 건설회사에서 직접 지은 건물을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6층 중 3층의 남서양 구조로 굉장히 넓은 거실과 넓은 안방 그리고 작은 방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과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세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집 잘 져놨다라고 직접 매물을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떤가요? 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강남권 9호선 라인 그중에 3억이 안 되는 매매가고요. 매매가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6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입주는 아마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5월 정도면 입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수준은 예상 월세가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한 120 정도, 110에서 12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즉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 잔금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관리하는 부동산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 좋다라는 이야기 강점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요건 조심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를 항상 하실 때는 입지도 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논현동 지역 공급도 꾸준히 있었던 지역이지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워낙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고요. 본 매물은 건물의 퀄리티를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정리하고요. 두 번째 매물 정보 이어가시죠.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가 되겠습니다. 배은영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도곡동 매물로 넘어가시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네요. 준공연도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에 자리했고요. 2억 6,500만 원이 매매가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곡동 하면 뭐 보통 좀 잘 사는 동네로 유명한데 이 지역에서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액으로 강남 핵심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신문이나 라디오, 심지어 홈쇼핑까지 보게 되면 굉장하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부동산 광고입니다. 평택이라든지 제주, 호텔, 또 최근에는 또 토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토지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 투자라는 어떤 이런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도곡동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 토지도 굉장히 부족한 뿐더러 토지 지가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강남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신축으로 공급이 계속 많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셨다면 2, 3년 후에는 새로운 어떤 공급에 의해서 그거는 구형주택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또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도곡동에 투자라는 점 하고요. 또한 비교적 소액인 2,50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역세권이라든지 주변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연으로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 입지 메리트 강조해 주셨네요. 조금 더 입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이 매물이 가진 입지 여건 어떤 게 강점입니까? 네, 일단 매봉에서 2분 정도에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빌라촌이 형성된 곳이 아닙니다. 60평대가 30억 정도에 있는 고급 빌라들이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곳이고요. 도곡동 하면 아마 타워팰리스를 제일 먼저 떠올릴 텐데 두 번째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형성되어 있고 이미 고급 빌라들이 들어온 곳이 바로 이 매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장점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초역세권의 매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로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양재역입니다. 그래서 양재권역에는 굉장히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온다는 것이고요. 이 매봉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도곡, 두정거장 가면 대치역입니다. 이곳에도 굉장히 업무 오피스 빌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수요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의 주요 업무 지역까지도 차량으로 혹은 대중교통으로도 10분대 모두 다 닿을 수 있는 강남의 정말 크지 않지만 알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 부분에 대해서 교통 부분도 지속적인 강조를 해주시네요. 자, 그리고 뭐 이 지역 학군 매력도 충분하고요. 네. 이제 남아있는 호재 한번 들어볼게요. 개발 호재 어떤 게 다가옵니까? 네, 뭐 강남권역에서 다 영향을 받는 호재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삼성동 국제교류지구와 뭐 롯데칠성 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개발 호재가 나오기까지는 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 지가가 비싸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곳에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는 강남권에서 토지 지가가 2배 이상 뛰었다는 그런 거를 그래프로 만든 건데 바로 도곡동 지역이 토지 지가가 2배 이상 뛴 지역에 해당됩니다. 서울 강남권 내에서도 지가가 이 정도로 오르는 곳은 뭐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정말 손꼽을 지역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렇게 안정적인 토지 지가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4, 5년 정도 있다가 개발 호재가 맞물렸을 경우에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난해 12월 완공된 건물 어떤지 궁금하네요. 내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2월에 준공이 됐고 자체 브랜드를 달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그만큼 건축주가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브랜드를 달 정도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총 5층 중에 4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방향을 봤을 때 안방이 남동향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실이나 그래서 모두 햇빛이 들어오는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3베이로 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한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자재라든지 어떤 햇볕의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정확히 가격 분석 들어볼게요. 네, 지금 매매 가격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월세 수익보다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지가가 계속 오르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매매가를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전세를 이용했을 때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율도 80에서 9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매매가를 충분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한 소액 투자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 조심해야 될까요? 네, 강남 핵심 지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네. 뭐 빌라촌이 있는 데가 아니라 고급 빌라가 형성된 주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직접 오셔서 내부라든지 위치라든지 또한 어떤 세입자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지도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논현동에 이어서 두 번째 정보는 도곡동 매물 정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되짚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정보입니다. 이번에는 또 마포구에 위치했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준공연도는 올해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초점 한번 잡아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망원동 매물은 정말 소액을 투자해서 꼭 수익을 얻으셔야겠다라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맞춤형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은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서 6호선 망원 역세권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 얘기는 향후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보로도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바로 합정 역세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홍대 역세권, 합정 역세권, 망원, 상수 역세권 자체가 통합이 되고 있고요. 각 역세권별로 해서 많은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이상 없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6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강변 쪽에 미리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정말 이상 없이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람과 돈과 특히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개발 계획의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호선, 2호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교통 부분 외에도 또 어떤 입지적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교통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6호선 라인 망원 역세권 한 6분 정도 거리고요. 도보로도 합정 역세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바로 1, 2분 정도만 걸어서 내려가시면 바로 그 한강변의 한강공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강변문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뭐 강변북로를 이용하시든 사통팔달 서울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공원과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편들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 즉 뭐 여의도권이나 상암 역세권 이런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에서도 거주하시지만 뭐 가격대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6호선 라인 망원역 쪽이나 합정 역세권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한강변이 굉장히 가깝고 이 한강변이 가까움에 이용할 뿐만 아니고 개발 가치 그런 탁월한 입지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 파악해 볼게요. 개발 호재 어떤 거 예의주시하십니까? 네, 한강변 개발 많이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한강변 쪽으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든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본 지역 또한 과거에 이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다. 지금은 조금 멈춰 있는 상태다.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 계획이 재차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인리 발전소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쯤 되면 복합 클러스터와 공원과 문화시설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중심 지역에 뭐 합정 역세권, 홍대 역세권,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 잘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변 쪽으로는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이상 없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클 뿐만 아니고 개발의 수요 자체가 몰려드는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본 지역 또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직접적인 후광효과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역세권 한강변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커다란 호재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굵직한 개발 소식들 소개받았고요. 앞서 굉장히 예쁜 매물 정보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동일합니까? 네, 맞습니다. 본 매물 또한 마포권역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집을 잘 지는 건설회사 시공을 하고 있고요. 입주는 한 6월 정도 아니면 빠르면 한 5월 말 정도도 입주 가능하다. 지금 한참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 남서양 구조로 돼 있고 본 그 건설회사 또한 자기가 살고 싶을 만큼의 정말 고급스러운 내외장 마감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보안 시설들, 그리고 또 시스템 에어컨과 완벽한 그런 풀옵션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 합정 마포권역에서 거주를 원하시는 젊은 직장인분들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포권역 2억 6천대, 7천대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으로서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3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란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해서는 보증금 3천 월세는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소액을 투자해 놓으시고 수익을 꼭 보신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전세가가 임대가 끝난 후에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금방 일어나실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그런 개발 계획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도 모두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 시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점 조심해야 될까요? 네, 항상 투자하실 때는 미래 가치를 항상 보시고요.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보다는 항상 젊은 층들이 원하는 지역. 그 얘기는 뭐냐면 유입인구가 항상 늘어나는 지역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마포, 권역,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임대가가 가장 강남에 비해서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 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두 번째 매물 정보였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죠. 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여러 번 걸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매물 정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분들은요. GN하우징의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네요.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찾아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